루마니아 한국 의원 친선협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국회의원들이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마스의 습격에서 가까스로 구출된 이스라엘 부부를 만나 그날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인천의 한 대형 건물에 대해 인천 중구청이 내린 착공 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를 떠나 백석 대신으로 이탈했던 목회자 280여 명이 4년여 만에 백석총회로 복귀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벌어진 대형 교통사고로 사망한 25명 중 선교단체 예수전도단 소속 선교사 1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루마니아 한국의원 친선협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국회의원 7명이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배우기 위해 잡은 유일한 외부 일정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루마니아 한국의원 친선협회 참석차 한국에 방문한 루마니아 국회의원 7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목사인 베노니 아르델레안 하원 의원이 한국 기독교의 부흥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을 배우려고 잡은 일정입니다. 베노니 의원은 앞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고 기독교 대표 방송인 구티비를 둘러보며 선교 사역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See some of the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from South Korea, but basically this stopover at the church is the only thing outside of the regular diplomatic and parliamentary meeting. My special reason to come over here is to show my friends, my Romanian parliamentarians, what your church is doing, to understand more what you are doing in nationwide here and also international wide. 루마니아 의원들은 대한민국 성장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해외 선교와 북한 선교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7년 전부터 추진해온 북한 심장병원 설립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루마니아 의원들은 40년 넘게 북한과 외교와 선교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행도 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의원들은 조용기 목사 기념호를 시작으로 교회를 둘러보며 선교 사역 전반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루마니아 의원들은 외교회의 등의 일정을 마치고 3월 1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넉 달을 넘기고 144일째 진행 중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난 10월 7일 그 현장에서 죽음의 문턱을 피해 살아난 킹 부부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절기인 초막절 마지막 날을 맞아 이스라엘 남부 비에리의 협동농장 키부츠에선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살던 킹 부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Lots of people were on the stage singing and dancing, and there was it was a beautiful, happy, very happy atmosphere. And many of them are gone. They got murdered the next day. 킹 부부는 정신없이 방공호로 대피했습니다. 방공호는 곧 하마스 대원들이 불을 질러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에선 총성과 비명으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총성이 멈출 때까지 13시간을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There were maybe 3 shadows moving across. We could see their silhouette. When they passed, they would tap 3 times on the window to see if there is any sign of life inside. We did not move, we did not make a sound. 그날 부부가 살던 키부츠에선 1,100여 명의 주민들 중 100명 이상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은 하마스에 납치돼 끌려갔습니다. 죽임당하고 납치된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더 큰 아픔은 따로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정한 이웃이었던 가자 주민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절망감이었습니다. Also, there was a lot of help that we gave people from Gaza. Our workers that worked for many years on the kibbutz, when they couldn't come to work because of the situation, we used to collect money for them every year and send them money
And this is what makes me angry that I lost my trust. 그 참상이 일어난 지 오늘로 140여일째. 킹 부부는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부부가 한국에 온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부부를 한국으로 인도한 건 기독교 선교단체 원유맨 패밀리입니다. 원유맨 패밀리는 반유대주의로 핍박받는 전 세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정착을 돕고 기도와 후원으로 전쟁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에게 정말 그 위로의 그 마음들, 메시지가 말과 혀가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 그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킹 부부는 원유맨 패밀리의 도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한국을 방문해 이를 전달했습니다. I appreciate it and I feel it. I feel the big heart of the people here, and it makes me stronger. You need to be strong and have faith in human nature to overcome the evils of this world. 킹 부부의 간절한 기도는 하루빨리 전쟁의 비극이 끝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136명의 건강한 귀환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인천의 한 대형 건물에 대해 인천 중구청이 내린 착공 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인천 중구청에 따르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기각 결정을 내린 후 28일 중구청과 신천지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인천 중구청은 지난해 해당 건물에 대해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 승인을 냈지만 지역사회 갈등을 이유로 착공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감리교 이단 피해 예방센터의 차재용 목사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고무적이라면서도 신천지 측이 법적 소송이나 착공 허가 재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 중구청은 건물 용도 변경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를 떠나 백석 대신으로 이탈했던 목회자 280여 명이 4년 5개월 만에 백석총회로 복귀했습니다. 세수원노회와 경성제일노회 등 4개 노회 산하 214개 교회, 목회자 287명은 지난 15일자로 백석총회원 자격을 회복하고 27일 백석총회 임원들과 관담회를 가졌습니다.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복귀 목회자 측은 4년 넘게 총회에 기초를 세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오히려 백석의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준 설립자 장종현 대표 총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범 백석 총회장은 반갑고 감사하다며 교단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꾸준한 연합운동을 통해 9,750여 교회를 이룬 백석 총회는 이번 이탈 측 복귀로 10,000개에 가까운 교회를 품게 됐습니다. 24일 탄자니아에서 벌어진 대형 교통사고로 사망한 25명 중 선교단체 예수전도단 소속 선교사 1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탄자니아 북부 아루샤에서 케냐 트레일러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스쿨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들이받아 일어났으며 트레일러 운전자는 충돌 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예수전도단 소속 선교사 11명을 포함해 25명이 사망했고 최소 1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와디주마 하지 탄자니아 경찰작전 국장은 사망자 중 어린 소녀 1명과 외국인 7명이 포함됐다며 도주한 트레일러 운전자에 대한 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수전도단은 비극적인 사고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이 가슴 아픈 상실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가족, 친구, 팀원들에게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각 지역별 정기노회 시즌을 앞두고 전북지역노회 장노회 정기총회가 시작됐습니다. 김제시 김제노회 회관에서 열린 김제장노회 51회 정기총회에서는
월성교회 방승남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방 신임 회장은 장로를 세우지 못한 지교회들의 장로를 세워 당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우리 김제도에 100개 교회, 100개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안 계신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이 올해는 장로님들이 다 서 있는 당회가 돼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어 익산 지역의 이리노회 장로의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동심교회 황진수 장로는 장로들이 한마음이 되도록 연합활동과 모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에 열린 성결교단 소속 호남 지역 장로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새롬교회 이길산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역 헌신과 이웃 섬김에 앞장서는 장로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편 장로회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3월부터는 본격적인 노회 정기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최근 의료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목회 서신을 27일 발표했습니다. 김희식 총회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응급실과 소아과 등 여러 문제가 있었음을 많은 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행동을 하며 여러 긴급한 수술이 연기되는가 하면 급기야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 등 사실상의 의료 파업은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오히려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희식 총회장은 의료계는 즉각 돌아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정부는 의료계와 끝까지 설득과 협상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배우 마크 월버그가 인생의 모든 성공은 그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버그는 사순절 기간인 15일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미국 인기 TV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신앙은 모든 것의 최전선에 있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겨낼 수 있는 위로의 원천이라고 전했습니다. It's a blessing. It really just kind of keeps me centered. It keeps me focused. I obviously have lots to be grateful for, but I know there's lots for me to do. With these blessings, how do I utilize that? How do I utilize my platform? How do I continue to encourage others to do the same? 월버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지난 2022년 멜 깁슨이 출연한 신앙 기반 영화 스투 신부에서 신부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미국 슈퍼볼 기간에는 기도 앱인 할로우를 광고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집단 사직을 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 29일을 앞두고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의료계는 서울 건국대학교 병원 소속 전공의 12명이 지난 26일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3개월 이상 자격정지와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자 대한의사협회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지면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했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가 66건으로 지난해 2월보다 73.7%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통상적인 상황보다는 병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센터에 더 많이 요청하고 센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청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고 접수대와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지난해 1분기 0.82명, 2분기와 3분기 0.71명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인 19,200명이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연간 기준 합계 출산율 0.7명선이 무너지고 0.6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28일 LG와 국내 확장현실 XR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커버그와 처음 대면으로 만나 XR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한 LG전자 조주환 사장은 LG전자와 메타가 협력해 개발하는 XR 기기의 상용화 예상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협업해온 혼합현실 MR 디바이스, 메타의 초대형 언어 모델 라마를 어떻게 인공지능 디바이스에서 잘 구현할지 등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저커버그는 방한 기간 동안 이재용 회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과도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 AI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파병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러시아가 파병 시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충돌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브리핑에서 나토 회원국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벌이면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하면서 유럽국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크렘린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수품 공급을 위한 새로운 연합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자살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콘스탄틴 코사제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도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나토 동맹이 직접적인 적대 행위에 참여하거나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군이 보복 공격 강도를 높이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레바논 동부 도시 바알베크 인근을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드론을 격추하자 이스라엘군이 지금껏 노리지 않았던 국경 너머 후방 군사시설로까지 타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발끈한 헤즈볼라도 공세 수위를 높이며 이스라엘군 기지를 겨냥해 60발의 로켓을 쏘아 올린 데 이어 27일에도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분쟁의 강도가 급격히 높아질 조짐이 나타나자 국제사회는 상호 자제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4차 해양 방류를 오는 2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교토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1차에서 3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7일간 오염수 약 7,800톤을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도쿄전력은 그동안 주변 해역 모니터링 방사성 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밝히며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24년 회계연도에는 7차에 걸쳐 오염수 54,600톤을 방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떡볶이, 찌개 등 한식 관련 단어가 대거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발간하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한국어 컨설턴트인 조지은 교수는 현지 시간 27일 영어권에서 한식 관련 단어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조 교수는 넷플릭스 인기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달고나와 한국 드라마를 통해 많이 알려진 떡볶이, 찌개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식문화가 영국에 깊숙이 자리 잡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형 막내와 같은 호칭어 등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어가 영어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차츰 눈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적게는 5mm 안팎, 많게는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비구름이 지난 뒤 전국적으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8도, 광주 7도,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 협상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부 이유는 자신들의 요구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가자 지구 내 사망자만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